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엊그제죠. 지난 1월 5일 날 발생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외교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돌아보기 채널을 시작하게 됐던 그 계기가 떠올랐거든요. 오늘 뭐 주제와 뭐 큰 맥락에선 상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 2년 전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이 국방 밀리터리에 관련된 어떤 뭐 사이트들이 좀 있잖아요. 예,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게 큰 게 몇 개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떤 글을 기고했어요. 물론 국방 관련 이슈죠. 근데 국방 관련 이슈를 정치 외교적인 부분하고 연계가 된 글이었는데 조금 긴 글이었어요. 그걸 올렸더니 그 다음날 그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렇게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자가 그 삭제를 시키면서 저한테 보낸 이야기가 이 정치하고 외교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다. 그래서 삭제가 됐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국방을 우리가 논하는 것은 정치 외교를 잘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국방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정치 외교적인 맥락 없이 국방만을 언급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 숟가락만 뜨고 밥을 먹지 않는 것이랑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 분위기가 이렇구나. 가장 큰 곳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방은 국방만 논해라.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젊은 이제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국방 분야에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특히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시선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외교나 정치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이제 한 1년 좀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더 많은 자료들을 보겠죠. 아무래도 이 분야가 지금은 국방 외교 분야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품었던 의구심이 이제는 거의 확신으로 이제 바뀌는 수준이죠. 네. 그래서 많이 좀 뒤틀려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감각과 외교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분출하는 욕구를 틀어막고 있다. 아니면 방향을 저쪽으로 한 군데 힘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받게 돼요. 네.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세상 돌아보기 채널이 시작이 됐었네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씀드린 21년 1월 5일에 발생한 두 가지 일은 그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래서 하루 이틀 뒤에 나온 분석을 보면은 작년에 발사했던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마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후속으로 또 연구 개발이 진행돼서 후속 발사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발사를 했어요. 동해상으로. 자, 그 외에 같은 날 아주 상반된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강원도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차를 타고 강원도 제진항까지 갔어요. 고성군에. 뭐 휴전선 바로 밑이죠. 그래 거기 가서 동해 북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을 했어요. 자, 이거는 북하고 교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동해안선을 따라서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유라시아 대륙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시도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정부를 거쳐서. 그래서 이런 일이 한날에 발생한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자, 그러면 그 미사일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김민기 ONC의 자료입니다. 제가 엊그제 국회 방송을 보다가 캡처를 한 것인데요. X축이 지난 12년간의 연도예요. 북한이 얼마만큼 미사일을 발사했느냐죠. Y축은 월이에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보이죠. 그래서 북한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죠. 자신들이 이제 핵폭탄을 개발해서 ICBM에 넣어서 쏘기 위해서 당연히 그 개발을 위한 실험 발사들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겁니다. 또 그 외에 남한에 대한 또는 미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김민교 의원이 국방부 장관한테 한 질의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발사가 2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1월 달과 2월 달, 12월 달에는 발사가 거의 없다. 즉 한겨울에는 발사가 없다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야외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서도 미사일 발사한다는 곳이 상당히 오지겠죠. 엄청나게 기온이 낮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날씨적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짐작해 봐요. 그래서 딱 두 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2년 12월 달 보이시죠? 빨간 거 표시한 거. 2012년 12월 달에 그때 미사일을 쐈다. 그때는 김민기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말하기를 이건 정치적 목적과 상관이 있다. 왜냐하면 그해 4월 13일이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 아들인 김정은이 승계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기가 필요했던 거고 그해 12월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그걸 일주일 정도 앞두고 발사를 했어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 예, 우리를 건들지 마라. 그리고 남한의 정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취지의 김민기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엊그제 1월 5일에 쏜 거예요. 저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2012월 초에 쏜 거예요. 예, 보통 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기간인데 쐈다는 거죠. 예, 국방부 장관한테 질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왜 쐈다고 생각하느냐? 그죠? 예. 물론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당연히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쏜 것이죠. 위협을 한 것이죠. 예, 그게 군사적인 목적이든 정치적인 목적이든. 예, 일단 미사일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철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예. 이게 동해선 사진이에요. 철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이번 조사를 하면서 자료 준비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동해선이 원래는 이게 부산에서부터 저 위에 북한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는 산업단지도 없고 인구도 밀도도 높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기차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잇고 있습니다. 가운데 띄어져 있는 부분이 포항에서 삼척 사이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중부선이에요. 기존에 아마 철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전철화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작년 말에 이게 이제 동남권에 있는 여러 가지 철도들이 다 전철화되면서 연결됐죠. 광역 전철망으로 수도권처럼. 자, 그래서 중부선은 23년까지 전철화되고 있어요. 아마 선형도 조금 바꾸겠죠.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고속으로 고속 전체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어제 했던 그 북부선 개통식, 착공식은 제일 윗부분이에요. 보이시죠? 북부선. 예. 자, 이게 바로 휴전선 밑에서 강릉까지예요. 예. 이건 27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업기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금년부터 27년까지고 사업비가 2조 7천억이 들었어요. 길이는 한 110km, 111km 정도 돼요. 강릉에서 제진까지. 예. 저희가 최북단역이죠. 예. 저기를 넘어가면 이제 북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원산 쪽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원도 중에서 더더구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북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비 타당성이 면제된 곳이에요. 예. 지금 동해선이 대부분의 구간이 예비 타당성이 면제됐어요. 지역 균형 발전 내지는 대북 사업이라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이 면제됐죠.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을 없더라도 철저히 놓겠다는 거고 미래 북한 대륙과의 연결을 위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당장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철도를 놓겠다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가.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27년 되면은 연결되는 겁니다.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남한 쪽은 다 환동해선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7년이 되면은 27년까지 지금 경춘선이 춘천까지 돼 있는데 그 춘천에서 속초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한반도의 다른 부분하고도 연결이 용이해집니다. 한반도의 중심부하고도. 자, 그래서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은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전 정권에서 뭐 여러 가지 정권을 거쳐오면서 정부를 거쳐오면서 그 정부의 성향과는 다르게 꾸준히 추진돼 왔던 부분이에요. 어느 정부에서도 다 대륙철도랑 연결되면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었죠.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뚜렷해지는 부분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중앙아시아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고 저기 유럽 쪽에도 내륙 지방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북방 정책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우즈벡, 카자흐스탄,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이죠. 예. 그들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중국에는 살짝 위협을 느끼고 있죠. 러시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규모가 비교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정치적 부담이 없는, 그렇지만 반듯하고 올바른, 효율적인 한국적인 시스템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공장을 지어주고 싶어 해요. 여기 폴란드, 뭐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나라도 발전을 시키고 싶어 해요. 한국적인 모델을 바탕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 두 지역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랑 물류 연결이 안 돼요. 해상으로는. 어려운 거죠. 되긴 되겠지만 비싸겠죠. 여러 개를 거쳐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들이 제2의 베트남, 제3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은 수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예. 베트남에 생산되는 수많은 한국 제품들이 그 기본 부품들이 한국에서 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조립이잖아요. 그래서 물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은 이들 동아시아, 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상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우리가 부품을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이 이제 요즘 새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향후. 북한 구간이 이 전체가 11,000km인데 북한 구간이 지금 뭐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대부분에도 기존의 철도가 이미 있죠. 예. 그리고 예전부터 이 이야기는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세계 철도 협정 같은 데나 가입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유럽 같은 데는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이미 규칙들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 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 그 점은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철도 연결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떤 정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건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고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일은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한 거죠. 돈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남쪽을 연결하는 것을.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은 날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망하죠, 되게.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막장 드라마다.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남북 교류하자고, 예? 통일을 대비해서 또 통일을 넘어서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하자는 그런 큰 꿈을, 거대한 꿈을 이야기를 하면,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어렵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추운 날씨에, 그것도 원래는 강릉에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착공식을 뭐 다른 통일 전망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황을 보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제진역에서 제일 끝단역에서 하자고 했다고 해요. 그럼 더 메시지를 강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남북 철도망 연결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날 바로 거기 잠깐 앞서서 몇 시간 앞서서 이렇게 미사일을 날려버린 거죠, 북한이. 예. 밖에서 딱 쓰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남북으로운 막장 드라마. 제가 우리나라 뭐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보진 않았어요. 잘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이 두 가지 사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익숙한 해석이죠. 자동적으로 떠오르죠, 이렇게. 예. 참 웃기는 일 하고 있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자, 이게 이 사안을 설명할 수 있는 한쪽 끝단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안은 그들이 설명하지 않는 다음에는 스펙트럼의 다른 쪽이 있게 마련이겠죠. 예. 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시다시피 제가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해왔지요. 예. 그러면 지금 종전선언을 문안 합의가 거의 다 됐고 사인만 남아 있는데 미국이 머뭇거리고 있다, 이런 것이 저의 이때까지 해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머뭇거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는 일본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특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을 하여금 이렇게 미국이 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전선언에 참여해라 라고 촉구하는 입장이죠.
그런 설명을 여태까지 들었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날의 이벤트를 아까처럼 막장 드라마가 아닌 다른 반대쪽에서 종전선언의 촉구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북한은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죠.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종전선언을 지금 나서지 않으면 당신들이 얻지 못하는 것 중에 이거 혹시 잊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우리 핵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투발 수단, 새로운 타격 수단, 당신들이 요격하기 힘든 활공체, 충분히 사정거리가 나오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잊지 않았겠지? 종전선언이 없으면 이거는 계속 이 위협은 앞으로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부분이 있고, 남쪽은 몇몇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전선언과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 경제의 발전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무관하게 이건 간다. 종전선언까지 하고 하면 그림도 너무 예쁘고 너무 편리하겠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기존에 이야기했던 방식, 종전선언이 돼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하려고 했던 일들 중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이 남북 철도망을 연결해서 러시아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그걸 하겠다 그냥. 그렇지만 미국도 여기에 발을 담그지 못하니까 손해는 있을 것이다. 그 차이점이 뭐냐? 종전선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것에 이렇게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북 제재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좀 불편하지만.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도 외교 관계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 은행도 이용하지 못하고 달러를 이용하지도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달러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불편하겠지라는 게 경제 압박의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에 하고 거래를 하려면 달러로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대부분에.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를 위안화를 하거나 현물로 하고 있어요. 뭐 검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푸틴이 비꼬기도 하죠. 너희가 그랬더니 우리 달러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라는 것이 다 종이화폐인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써줘야지 그 돈의 가치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차피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한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미국의 영향력권에 있는 나라들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상관은 없어요. 서로 서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투자를 하면 돼요.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돈으로 거래를 하든지 현물로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현재 북한한테 부여되어 있는 대북 제재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요. 파이프라인 같은 게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가 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라인 두 번째를 건설하고 있는데 중국의 요청에 따라서 몽골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가스라인이. 그래서 몽골한테 건설을 러시아가 해주고 그게 들어가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 지나갈 때. 그렇게 합의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안이 미국 지금 남한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취합이 돼서 본국으로 당연히 보고가 되는 사안이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을 것인가, 막장 드라마로 돼서 보고가 됐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이해할 것인가,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제가 동영상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러시아랑 합의한 북한을 통한 육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사진입니다. 건설 계획 지도입니다. 사할린 2 가스전에서 오게 돼 있죠.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이미 있습니다. 가스관이. 남한 내에는 화면에 보이시지만 2,400km에 있지요. 그게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북한 지역 동해안을 따라오는 선입니다. 몇백 킬로 되겠죠. 한 모르겠습니다. 한 3,400km 되려나 4,500km 되겠네요. 되게 정확하게 우리가 연결하려는 동해선의 라인하고 겹쳐요. 똑같이. 아시다시피 저쪽은 산맥하고 바다하고 사이에 평지 공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철도 라인 옆에 바로 파이프라인이 같이 지나갈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공사를 하는데 금년부터 보통 우리 고속도로 공사를 하거나 하면은 그 밑에 다 만들죠. 통로를 뭐 가스관이 지나가든 석유관이 지나가든 하수관이 지나가든 수도관이 지나가든 전선이 지나가든. 그래서 이번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물적인 교류가 아니라 가스관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불유하겠다는 거잖아요. 2027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 2027년이라는 숫자가 굳이 철도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가스관에 대한 암시도 들어있지 않나. 기존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이건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한테 상당히 큰 촉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돼요. 예. 그게 이제 한쪽 것은 막장 드라마 1월 5일 발생한. 나머지 다른 쪽은 다른 이유로 종전선언에 대한 촉구로서의 어떤 끝단. 실제는 이 두 끝단 사이 막장 드라마와 촉구, 종전선언 촉구 그 사이에 어디에 있겠죠. 뭐 한 군데 어느 방향으로 가까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우리 각자의 상상에 조금 남겨진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좀 언급했던 작년 12월 29일 우리가 우리하고 미국 간에 합의가 됐다. 문안에 다 됐다는 거죠. 근데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거죠. 한미 간의 합의하고는 의미가 없죠. 저는 그래서 저거는 북미 간의 사실상 합의라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인만 남았다. 근데 미국이 그 다음 날 12월 30일 날 조금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죠. 예.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누가 반대도 심하게 하니 국내에서 확신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맞물렸겠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30일 날 푸틴이 보낸 연하장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뭔가가 있다라는 암시를 강하게 줬죠. 그리고 새해로 들어와서 1월 2일 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집트 원전을 수주한 러시아가 우리한테 여기서 사업 좀 떼가라 몇 조짜리. 한국에서 요즘 대형 원전 건설이 일단은 중단되고 있어서 한국 원자력 업계가 되게 힘들 텐데 수조원 때 가져가라. 귀하지 않겠니? 하고 준 거죠. 예. 전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약이 좀 늦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원전 공사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는 거. 예. 보도 자료를 고른 날짜가 교묘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1월 5일 날 이런 사건까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어떤 종전선언의 사인을 서명하라고 미국한테 촉구하는 거, 그걸 다시 환기시키는 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이득과 당신이 잃을 수 있는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기시키는 작업이 같은 맥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막장 드라마의 반대쪽은 이런 것이다. 실제 진행되는 일은 그 양쪽 끝단의 어느 가운데 어디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더 가까울지는 우리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